오늘 뉴스 솔직히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응급 상황, 연인 사이의 폭력, 그리고 법 앞에 형평성까지. 전혀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듣고 나면 한 가지 공통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정말 보호받고 있는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 이제는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이번에도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소아과에서 감기 치료를 받던 10살 초등학생이 수액을 맞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병원은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누가 봐도 지체할 수 없는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구급대가 연락한 병원 무려 12곳, 고신대병원,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같은 대학병원까지 포함됐지만 돌아온 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소아 병상이 없다. 결국 13번째 병원에서야 수용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고 이송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21분. 그 사이 아이는 병원 도착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응급처치로 심장은 다시 뛰었지만 아이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과 2달 전에도 부산에서 고등학생이 14곳 병원에서 거절당한 뒤 숨졌습니다. 그때도 이유는 같았습니다. 소아진료 불가. 응급 상황에서 아이보다 중요한 병상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이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엔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폭력 이야기입니다. 전주의 한 빌라 4층에서 한 여성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추락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여성은 남자친구의 반복된 폭행을 피해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주방에서 포크와 젓가락을 들고 잠긴 방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던 여성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창문을 열고 폭 20cm에 불과한 창틀 위로 몸을 옮겼습니다. 발도 제대로 딛기 힘든 공간. 그곳이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마지막 피난처였습니다. 끝내 방문을 열고 들어온 남성은 창틀 위에 있던 여자친구를 발견했고 창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여성은 그대로 아래로 떨어졌고 숨졌습니다. 남성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 폭력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제 초기부터 1년 가까이 이어진 폭행.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정말 이 형량이 한 사람의 죽음에 합당한가? 그리고 왜 폭력은 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야 했는가?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엔 법 앞의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25억 5천만 원 체납. 올해 개인 체납 1위에 올랐습니다. 성남시는 납부 기한이 지나자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 절차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매 얘기가 나오자 최 씨 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 납부하겠다. 문제의 시작은 차명 부동산 매입이었습니다. 소송까지 갔지만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 과징금은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낸 돈은 약 2억 원. 아직도 25억 원 넘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시민들이 묻습니다. 일반인이었어도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을까? 공매 직전이 돼서야 납부 의사를 밝히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걸까?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은 신뢰를 잃습니다. 오늘 3가지 뉴스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로 이어집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아이,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연인, 법 앞에서 형평성을 의심받는 현실. 이건 누군가의 특별한 불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가 드러난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뉴스 중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남았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느낀 지점은 어디였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